우리 북극성님이 진행을 하니까 부흥회 하는 것 같아. 그 뜨거웠던 부흥의 열기가 그립네요. 뭐 우리 열기 1시간 전부터 막 이렇게 우리 북극성님 찬송인도 많이 하셨죠? 예.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어요. 저렇게 열정적인 청년이 불길 같은 주성령 막 인도했을 거 아니야. 주여 삼창하고. 아이, 그렇죠. 우리 하늘바람님도 그 출신입니까? 그럼요. 한월산 기동 가서 소나무 잡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 그런 출신이죠. 그렇구나. 모닥불님은? 한월산, 오산리 다 열심히 다녔죠. 삼각산까지. 그때 우리 뭐지? 오살리. 예, 오살리에서 봤을 수도 있겠네요. 삭 옆으로 이렇게 스쳤을 수도. 요즘에 많이 오르내리는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북한의 핵 방어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핵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미국의 핵을 갖다 놔서 이 방어 능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자, 핵 방어 능력이 없어요. 방어 기술도 없고, 방어 능력도 안 되고, 방어 기제도 없고. 자, 코로나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 면역력이 있거나 항체가 주사를 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항체를 넣어서 방어 능력을 키우는 거죠. 방어 기술이 있는 거죠. 방어 기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코로나 균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축구, 특히 농구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휴식, 작전 타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독이 농구판을 갖가서 거기다 자석 같은 걸 놓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그때 새어나오는 음식이 있어. 네가 얘를 방어해. 얘를 막아. 잔치기를 해서라도 막아. 자, 축구도 공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어조가 있어요, 방어. 방어를 못해서 골을 먹는 거잖아요. 방어 기술이 없어. 방어할 힘이 없어. 걔를 못 잡았어. 놓쳤어. 골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축구의 이제 여러 발전사에 50년대 축구의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이제 가물가물해서 그게 폴란드 팀인지 어디 팀인지 그 당시는 폴란드가 아주 강할 때였거든. 세계 축구에서. 우리 유럽에 가서 우리나라가 붙는 거예요. 붙는데 공격조와 방어조가 따로 있잖아요. 풀백, 중간 이렇게 다 자기 위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때 유럽 축구 기술은 어디까지 왔냐면 풀백이 앞에 있는 윙한테 공을 주고 오히려 앞으로 넘어가서 그걸 오버래핑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버래핑을 해서 방어조가 방어하는 사람이 꼬링을 넣거나 공을 띄워주는 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 놀란 거지. 그만큼 방어 기술과 방어 능력과 방어 기제가 우리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좁게 말하면 우리가 위협 상황일 때, 스트레스 상황일 때, 불안할 때, 힘들 때 내가 쓰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을 안 해.
어떤 사람은 잠수해. 핸드폰 꺼.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 게임을 해. 또 어떤 사람은 막 수다를 떨어야 돼. 그 다음 또 여행 가. 어떤 사람은 쇼핑 가. 이 전부 다 자기가 쓰는 방어 기제들이거든요.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느냐는 삶의 질 향상에, 삶의 질 퇴보에 아주 결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위협 상황이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곤란 상황이었을 때 나도 모르게 쓰는 거야, 그냥. 그런 말, 그런 표정, 그런 태도. 자, 어떤 사람은 투사해요. 어떤 사람은 전의해요. 어떤 사람은 비난해요. 어떤 사람은 잠수해요. 자, 오늘 본문도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잖아.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쓰는 방어 기제가 뭔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물을 씻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빌려달라고 그래, 배를. 근데 그냥 빌려줘요. 그냥 타게 두셔요. 그러고 예수님이 임무를 끝나고 베드로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깊은 데로 가자. 근데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상식이나 여태까지 써온 자기의 방어 기준으로는 아니야, 그게. 근데 기가 막힌 방어 기제를 씁니다. 새로운 방어 기제를 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노력했으나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던 방식으로는 허탕입니다, 지금. 나 이제 다른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얘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위협 상황이 된 거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에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이럴 때 각자 갖고 있는 방어 기제, 그 방어 기제는 의식의 수준하고 밀접합니다. 그럼 남편이 쓰는 방어 기제는 뭐냐? 보통 쓰는 거예요. 돼. 너 집에서 뭐 했어? 아들 이렇게 망가질 동안 너 뭐 했어? 아내 비난하기.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회피하기야. 아들하고 눈을 마주주면서 대화할 만한 방어 기술이 없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 공격 기술이 없는 거예요. 공격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방어할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회피하고, 자기 부인한테는 비난하고, 자기 혼자는 나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 까고 들어오고. 위협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사람의 삶의 질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게 되었습니다. 자, 또 부인이 쓰는 방어 기술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비난하기나 회피하기나 자학하기보다는 그래도 나은 방어 기술,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소개로 이제 ALP에 온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방어 기제를 쓰죠. 왜? 아들을 걱정하는 거에서 아들을 공감하는 걸로. 아들의 눈을 마주 보는 걸로. 일단 아들을 수용하는 걸로. 아, 우리 아들은 환자다. 깊은 병을 앓고 있다. 그럼 이게 하루 이틀에 고쳐질 병이 아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 내가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말로는 뭘로 바꾸느냐. 옛날에 이제 심리학 용어가 없었으니까 방어 기제, 방어 능력,
방어 기술, 뭐 등등이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반응형 인간에서, 그 반응도 어떻게 반응해? 충동 반응형 인간에서 긍정 선택형 인간으로의 전환.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여태까지 쓰던 충동적으로 썼던 억압 상황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협 상황에서 나왔던 그런 방어 기제를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방어 기제, 방어 기술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핵을 안 갖기로 방어하는 걸로, 안 갖는 걸로 방어하는 걸로는 노태우 시절에 그것이 가장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문가들이 정말 방어 기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자, 저도 이제 아파봤잖아요. 방어 능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걸 넘길 방어 능력이 없었어요. 아, 내가 방어 능력이 없구나. 방어 기술이 없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 내 방어 기술을, 내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됐구나. 이제 음식의 양이 이 정도 안 되는구나. 체력도 이만큼 안 되는구나. 새로운 방어 기술을 가져야 되겠구나. 방어 능력, 방어 기술,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은 삶과하고 밀접한 관계. 삶은 지속 가능하냐 안 하느냐잖아요. 엔돌핀이 나올 때, 시간은 기분 좋을 때는 방어 기제가 별로 없어요. 안 써, 그냥 그런 방어 기제를 써도 다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엔돌핀이, 도파민이 그렇게 많이 오랫도록 나오게 안 만들어져 있대요. 왜? 그렇게 오래 나오면 사람이 실성해서 죽게 되어 있대야. 죽게 되어 있대. 왜? 내 안에 저항성이 없어서 조금만 고통이 와도 죽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바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나온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너무 엔돌핀과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그냥 만약에 우리 하늘바람님이 지금도 남편 보면 처음 연애할 때처럼 가슴 뛰면 어떻겠어? 좋겠어? 그럼 병원 가야죠. 심장 전문의 만나야죠. 우리 모닥불님이 지금도 부인을 보면 청년 때 보였던 것처럼 막 만지고 싶고 막 쓰고 그냥 복잡하지 않겠어? 모닥불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대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로는 3개월 내지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도파민이, 엔돌핀이 막 솟는 건,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이 곡선이 꺾여서 지루해, 권태기가 온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든 일에 대해서든 권태기가 온다는 거예요. 직장 취직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했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려고 이런 직장 왔나? 사표를 쓰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씁니다. 갖고 다닙니다. 그냥 술 먹으면 말합니다. 나 이 회사 그만둘 거야. 본표님하고 저하고 맨날 그랬거든. 목회 처음 나섰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나 이런 목회 안 할 거야. 1년이면 몇십 번 그만둬. 우리 집사람도 1년이면 몇십 번 유치원 그만뒀을 거예요. 왜? 권태기가 온 거예요. 이건 모든 관계, 취미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취미를 맨날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뭐 했다. 그럼 부부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 권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예요.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간다니까. 늦어도 좋고, 술 안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다 좋아. 다 이뻐. 근데 3개월 지나 3년 지나면 위협 상황, 스트레스 상황, 위기 상황. 말 한마디, 밥 먹는 태도, 꼬투리 잡는 거, 말 안 걸어오는 거 등등등등 걸리는 거예요. 자, 그때 억압 상황일 때 이렇게 여자는 방어 기제가 뭐냐면 말 안 하는 거야. 가만히 두는 거야. 여기 여자들 혹시 화나고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만둬. 날 건들지 마. 손 들어보세요. 가만히 둬. 그럼 우리 돌풍님은 막 말을 겁니까? 저보다 더 말을 안 합니다. 저도 말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모스님이 전혀 그 방어 기제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합니다. 네. 다음에 코스모스는 들어가서 잡니다, 그냥. 그래 이제 서로 알아요. 서로 알아. 이럴 때 저 사람은 저런 방어 기제를 쓰고 이럴 때 나는 이런 방어 기제를 써. 그 방어 기제를 서로 이해를 해서 그 방어 기제를 존중해 주는 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고, 사랑이라는 건 감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니까. 우리는 위기 상황을, 위협 상황을, 권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가 지속 가능한 거예요. 30년 넘게 만난 사람들, 모든 고통은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가 깨진 데서 오는 거잖아요. 아들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모든 고통은 인간관계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위협 상황, 스트레스 상황, 불안 상황, 위기 상황 때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깨지느냐 아니면 다시 지속 가능한 관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잖아. 왜? 방어 기제를 다른 걸 쓴다고.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떤 방어 기제를 쓴 건가? 이것이 이제 다시 지속 가능한 만남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모든 삶은 그렇게 돼 있다. 자, 사업이 어려워요. 좋게 나갈 때는 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려워. 이럴 때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느냐, 못 넘기느냐. 코로나 상황,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넘길 수 있느냐, 못 넘기느냐. 자, 국가의 운명도 방어력이 없어. 그래서 방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위병. 그래서 북한도 핵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 절대 공격용이라고 안 해. 방어용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도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나라도 가져야 되지 않냐. 방어하려면 북한이 있으니까. 북한에서 화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무지하게 이 전력 증강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막 사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공격하려고 안 해. 우리는 뭐요? 방어하려고 그래. 그럼 북한은 뭐 하라고 했어요? 반대편에서는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순위는 삶은 방어 능력이에요. 방어 기술이에요. 방어 기제예요.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유머로 방어를 하는구나. 나는 여태까지 삐지는 걸로 방어했는데 저런 위기 상황에, 스트레스 상황에 아, 저 사람은 여유롭게 방어를 하는구나. 그걸 넘길 줄 아는구나. 그때 나는 상처받고 말 안 하고 숨고 또 아니면 비난하고 뒷담화로 갔는데 아, 저 사람은 가서 확인을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이 뭔가를 잡는구나. 이게 우리 ALP의 큰 흐름 중에. 아니, 인류의 의식성장의 큰 맥이잖아. 충동 반응에서 긍정 선택. 삶은 선택이니까 선택 안 하는 것도 선택이고 회복도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장도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방어 능력을 키우려고 우리 맘 633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위협 상황이 왔을 때 스트레스 상황일 때 그때 힘을 키우려면 이미 늦었잖아요. 평상시 내가 체력도 키워놓고 심력도 키워놓고 지력도 키워놓고 자, 고등학교 때
어떤 능력을 키워놔야 대학에 들어가지. 그런 능력을 키워놓지 않은 방어 능력이 없으면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자, 대학 다닐 때도 내가 어떤 자격증 취득하고 인턴 겪고 해서 시험에 대해서 내가 방어할 능력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있어야 되는데 그 방어 능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방어 기술이 없으면, 방어 기제가 없으면 그 시험에 통과 못하지. 우리 하늘바람님 그 49에 그 위험을 겪으면서 왜 아기 낳았어요? 자기 방어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마지막 보루로 났어요. 안전장치로. 네.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방어 능력이 없던 거죠. 자기 노년을 누가 방어해 줄 거냐고. 자, 신입사원들 왜 뽑아요?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뽑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려고. 근데 나이 들은 사람으로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자, 우리 동네 아기가 끝쳤어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골은 이제 점점 쇠퇴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안 사는 마을로, 생명이 그치는 마을로. 곳곳에 가보면 없어진 동네들, 옛날 그 집터만 남아있는 동네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DNA는, 최고의 욕망은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도파민이든 세로토닌이든 엔돌핀이든 막 솟게 안 돼 있다. 왜? 그렇게 나왔을 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지속 가능하려면 위기를 겪어야 된대요. 그래서 땅도, 우리 인간의 대장도, 우리 많이 공부했지만 유익균이 80%가 있고 100%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저항력이 없다는 거야. 저항력이 없다는 것은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내공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20분 유해균이 땅이나 우리 몸 대장 안에 유해균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견한 법칙이 뭐예요? 80대 20이에요. 80%만 있으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이 긍정 마인드로서, 그래서 제가 보통 80% 선택하면 그것은 도인의 경지야. 내가 설정한 거예요. 우리가 100% 어떻게 내가 선택적인 거야. 딸 또는 반응도 하고 뭐 충동도 하고 그때 또 반성하고 그때 또 겸손해지고 발견하고 삶이 이런 건가? 못 받았던 데도 보고. 자, 최고의 방어 능력은 그렇다면 뭐냐? 비난하고 도망가고 숨고 뒷담화치고 전이하고 투사하고 이걸 넘어서서 고백하고 승화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못 잡았습니다. 제가 못 잡았습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긍정 선택한 거죠. 그랬더니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부터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방어기제 쓰지 마라. 반응형 인간이나 선택형 인간으로 바뀌자. 그러니 베드로가 바뀝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 우리말로 바꾸면 의식 수준 200 이하에서 선택하지 않고 의식 수준 200이나 310 이상에서 선택하는 선택형 인간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해석 적용하면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 최고의 승화는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수사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변명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이런 방어기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문학이든 예술이든 건축이든 삶으로 승화될 때가 최고의 방어기제. 그러고 보면
최고의 방어기제를 쓰신 분은 예수님이죠. 최고의 방어 능력이었죠. 그게 십자가다. 그 방어 기제의 승화가 저는 승천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나의 방어 능력은 또 내가 쓰는 주로 방어 기제는 뭘까? 하나씩 점검하면서 아주 구닥다리 어렸을 때부터 쓰던 시시한 퇴락한 별로 방어 능력도 없는데 지금 원자 핵인데 젖줄 갖고 싸우면 되겠어요? 아니죠?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런 방어 기제, 방어 능력, 방어 기술로 방어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축구를 이렇게 보면 방어를 할 때 반칙까지 하거든요. 반칙을 해서 딱 잘라.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반칙을 해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때 못 잘랐으면 꼬링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패스에서 단독 드리블이 일어난다든가 골키퍼하고 둘이만 붙는다든가 할 때 오히려 반칙을 했는데 반칙이라는 방어 기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피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필요할 때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능수능란하지 않을까? 아부도 할 줄 알고 친절도 베풀 줄 알고 화도 낼 줄 알고 잠시 도망갈 줄도 알고 근데 어느 한 방어 기제만 써서 그것이 옳다라고만 할 때 고착될 때 우리의 삶이 퇴행되는 거지 이런 여러 방어 기제들을 기술들을 능력들을 키워가는 게 삶의 질 향상이 아닐까 싶어요. 새로운 방어 기술, 새로운 방어 기제, 방어 능력 키워서 제가 설정한 것은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은 보이는 마음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은 체력, 지력, 심력, 머리에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 꾸준하게 내족구로 방어 능력을 키워가고 방어 기술을 익혀가서 충동 반응형 인간에서 긍정 선택형 인간으로 진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